주옥 같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이거군요. 예. 네. 1월 19일 폭동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예. 이게 사실은 일단 내전의 그러니까 내란의 연장이자 사실상 내전으로 번졌다를 그렇죠. 보여주는. 네. 사실 지난주 목요일 우리 방송에서 네. 11호 얘기하면서 상당히 걱정했던 게 네. 바로 이런 한 거 3일 만에 바로 현실화가 돼버려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새삼스레 정말 우리나라에 총기가 없다라는 사실이 네. 그러니까 진짜 위험했어. 너무너무 다행이다. 네. 평소에 우리가 장난같이 얘기하잖아요. 음. 만약에 우리나라에 총기 허용되면 인구수 한 3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근데 거기까지는 장난이었는데 정말로 이 상황에다가 만약에 개개인이 총기를 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예. 라는 상상을 하면 와 11호가 별게 아니야. 진짜 무서웠어요. 그럼 바로 11호야 진짜로. 예. 그리고 이거는 그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결코 그냥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네. 예, 그래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법부 침탈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지난번에 미국에서의 의회 침탈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지만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침탈을 시켰고 맞아요. 예, 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작자들이 음. 법원까지 침탈을 했잖아요. 네. 이 법원 경계 안으로 들어서는 것. 네. 이따가 존 오브 인터리스트에서 존 얘기를 하겠지만 예. 이 존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저거를 저렇게 막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생각을 한다?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예.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치고 들어갈 때는 여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 현장에서 그 폭도들을 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같이 눈이 돌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극도의 흥분 상태 혹은 극도의 분노 상태가 돼서 정말로 똥오줌을 못 가리는 단계까지 가야 이런 짓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법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1호 보면서 정말 무서웠던 게 이번에 아까 거업님도 잠깐 말씀하셨고 실제로 구속이 안 된 그 체포된 사람들 중에 구속이 안 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저 폭력의 정도가 뭐 심하지 않았다. 그렇지. 아니면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갔다.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내전이 무섭고 내전에 가담한 사람들은 휩쓸려 갔다고 해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게 우리 11호에 보면은 그런 내전 상황이 되면은 사실 11호에서 그 빨간 안경 그 사람은 심지어 미치광이 대통령 반대편에 서 있는 군대 소속이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휩쓸려 갔다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지. 그런 전쟁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 휩쓸려 들어간 애가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 행동은 사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되게 놀랐던 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녹화된 화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지네가 체증을 스스로 셀프 체증을 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 화면을 보는데 이 아이들이라고 해도 되겠지. 다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막 물건을 들고 집기를 부수고 소화기를 던져서 유리를 깨고 막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막 가슴 속에 뭔가가 지금 대폭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계속 욕을 한다. 이거 정말 극도의 흥분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싸울 때도 주먹질 싸움을 하면서 입은 계속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들어가 거의 저는 반최면 상태라고 보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직적으로 계획한 자, 교사한 자, 선동한 자는 물론이고 어쨌든 행동으로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네. 철저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미국 사례를 보니까 그 국회의사당 난입 쳐들어갔을 때 네. 그 트럼프를 처벌을 못한 건데 네. 그 무력 행동을 주도했던 총 들고 앞장섰던 사람은 22년형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나름대로 처벌을 했어. 그럼 했지. 400 지금까지 하고 네. 있어. 근데 400 사면했잖아. 그게 문제. 트럼프가 사면했지. 네, 그게 문제지. 되게 심각한 사인이죠. 네.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사면을 해버리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돼요.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사면할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를 처벌을 하지 못한 후과. 교사하고 선동한 자를 처벌하지 못한 후과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여기서 질문. 네. 왜 법원은 침탈하면 안 돼요? 일단 그 어떤 그런 한계를 단숨에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흥분에 겨운 상태에서 자기 분을 못 이기고 한 상황. 그러니까 이게 어느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슈퍼에서 뭐 사탕 같은 거 훔치다 걸리면 사실 이건 절도죄죠. 예. 근데 절도죄 그대로 다 적용 안 시키잖아. 그냥 갖고 무릎 꿇고 빌고 엄마가 데려가가지고 우리 애가 사탕을 훔쳤어요 이러면은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말거라 하고 적당히 용서해줄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경험에서 나온 소린가요? 저요? 전 안 걸렸습니다.
아, 걸린애 봤구나. 예, 걸린 애를 봤죠. 예. 속으로 저 바보. 농담입니다. 이거 진심 아니에요. 예. 우리 새창살 하나 내려주세요. 오랜만에 한번 내려야겠네. 하지 마. 절대입니다. 야, 근데 그거.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야. 오늘 옷도 약간 예. 수영복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있잖아요. 그 수형복을 예. 락세 잘못한 거. 그래서 탄식됐어. 여기. 색깔이 비슷해. 그래서 제일 신입한테 준 거지. 야, 너 이거나 입어. 제일 작범한테. 아, 윤석열이 이걸 입어야지. 윤석열 지금은 어? 그 죄수복 입죠? 야, 입지. 지금은 수영복을 그러면. 입고 예. 예. 이따가 근데 나는- 보겠지만 그래도 양복 입고 나왔지. 법정에 나올 때도 이걸 입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라 왜 자꾸 이 비싼 옷. 이거래. 죄수복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인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재수 없어. 그거는 의문이 풀렸잖아요. 뭐야? 그거 헌법재판소 21일 날 나왔을 때 음. 그때 헤어 메이크업 하고 나왔잖아요. 누가 봐도. 네. 그 법무부가 허락했다면서요. 네. 어디서 했을까요? 법무부에 음. 그 미용팀이 있나? 교정국에? 병원 중에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은데. 그때부터 경호처에서 했겠죠. 아, 경호처에서. 예, 경호차장 쫓아다니잖아요. 지금도 쫓아가고 있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근데 네. 김성원 차장이 로맨티스트인 걸 보면은 화장할 줄 알 수도 있어. 아 옛날에 마사지도 해줬다며. 네, 맞아. 네. 경호관들이 마사지 해줬다며. 예. 심지어 그거 문제가 돼서 들켜가지고 문제되니까 경호관들로 마사지 전문가를 뽑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이야. 이 미친놈들에 대해서도 이따 할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간호장교랑 여경찰들 동원한 거 있었습니다. 아 네. 진짜 정신 나갔어. 와, 나는 그거 보면 진짜 한 30분 동안 욕을 했네. 음. 아니 완전히 미친놈들이야, 이놈들 이거. 아 전 진짜 김성훈이 진짜 나쁜 놈인 게 빨리 구속해야 되는 게 자꾸 딴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그 어젠가 어제죠? 국회 저기 청문회 나왔잖아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부승찬 의원이 부승찬 의원 맞을 거예요. 뭐라고 지적했냐면 원래 경호처 창립 기념일 때 행사하는 거 안다. 그거는 알고 행사할 수 있고 너네들끼리 합창 대회를 하건 말건 그러면서 간호장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왜 동원하냐? 기쁨조도 아니고. 대답이 걸작이었죠. 네. 네. 그게 뭐 이벤트 회사에 얘기하면 수억 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너무 비싸서. 간호장교랑 여경찰 동원하고 1인당 30만 원씩 줬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이벤트 회사가 비싸면 간호장교 불러다 써도 됩니까? 싼 맛에? 말도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이거 진짜. 그러면서 얘기하는 말이 군을 동원하면 어떡하냐? 경호처 니들끼리 해야지 그랬더니 아 군이 아니라 경호 부대를 동원한 겁니다. 경호 부대 중에 군이 있는 거잖아. 그래. 간호장교랑. 그러니까 내 통제 범위에 있는 애들. 맞아요.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놓고 직권 남용했다는 건 이거 그리고 매번 이렇게 했대 행사를. 근데 대통령 생일로 나를 합쳐가지고 대통령 생일 축하 파티로 왜곡해서 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고. 그리고 뭐 자꾸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2번밖에 안 했습니다. 진짜 예. 와 우리나라에 총기 허용했으면 내가 쏴 죽일 뻔했어. 네, 어제 김성훈도 하이라이트였죠. 네. 자꾸 딴 얘기하고 네, 자꾸 다시 얘기가 딴 데로 셉니다. 폭동으로 돌아왔어요. 어쨌든 그 폭동을 교묘하게 획책한 놈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아니 그 답은 네. 법원은 왜 그럼 침묵하면 안 되냐? 맞아.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솔직히 약간 세속적으로 생각한다면 예. 왜 그 예전에도 부동산 사기도 이제 서민들한테 친 사람은 한 3년 5년형 받았다가 판사를 대상으로 치니까 이게 15년형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말이 되네? 그렇지. 감히 판사를 건드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제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많은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하나인데? 어? 현대기아 하나잖아요. 야 르노는요? 외국 네, 기업들. 쌍용은요? 알겠습니다. 네, 많잖아요. 네. 차를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다 외국 기업인데. 그거. 어쨌든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 딱 하나입니다. 판사가 타고 있었어요. 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병원비 다 내주고 새 차 선물해주고 막 이래갖고 무마하고 넘어갔고. 회사가 합의해줬구나. 자, 그럼 이 논리를 좀만 더 확장시켜 보자고요. 판사들이 있는 건물이에요. 저길 쳐들어가 놓고 다 부숴놓고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건 어떤 통박도 굴릴 줄 모르는 예.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뭐 판사가 연루돼 있으면 예. 굉장히 심한 처벌이 나온다는 거를 모른단 말이야? 뭐 이거예요? 되게 세속적으로 보면 세속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봐줄 수 있는
봐줘야 하는, 왜냐하면 이걸 그냥 얼기설기 대충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법원의 권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네. 일단 권위는 얘기 한마디는 좀 건졌고요.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거의 한 5분을 혼자 떠들었는데 내가 법원의 권위. 네. 법원은 왜 권위를 가져야 될까? 법원 왜 저는 질문이 바뀌어요? 아니, 뭐 비슷한 계열에서. 아싸. 한참 동안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참 생각하고 있었는데 질문이 바뀌었네. 아니, 네. 뭐 마찬가지 맥락의 얘기예요. 네. 네. 그 법원이 판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민주사회에서 모든 갈등의 최종신급이잖아요. 네. 법원이 판결하면 일단 수긍하고 간다. 더 이상의 이의제기 못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는 원칙인데 이제 그걸 깬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깨부수는 방식과 원인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폭력으로 우리 사회의 판단의 최종신급인 사법부도 폭력으로 내가 짓밟으면 되지 뭐. 네.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아, 그러면 네. 조합해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최종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법원. 물론 법원에서 판결 나온 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상고를 뭐 하거나 할 상고도 수는 하고 있겠지만 하니까, 근데 그거를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서 권위를 훼손하려 들었다. 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인식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당초 왜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할까라는 거지. 최종신급 얘기를 하긴 했지만 권위, 최종신급.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허용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치고받고 싸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네. 말 그대로 계속 전쟁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세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네. 법치주의 얘기도 하는 거고. 네. 뭐 대충 지금 연결은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최종심급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법률 용어거든요. 원래 최종심급이라는 말 자체가. 그 1월 19일 새벽에 네. MBC에서 이 사태를 폭동 사태를 속보를 해주면서 김정은 변호사라는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해준 얘기예요. 야, 방금 내가 한 얘기. 걸리니까 그냥 바로 원작자 불러버리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쩐지 변호사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입에서 말하는데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김정은 네.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네. 훌륭하시더라고. 근데 최종 심급이란 말이 원래 이제 법률 용어고 심급이라는 거 자체가 1심, 2심, 3심 할 때 그걸 심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에서 급이 있다. 그래서 1급, 2급, 3급을 나누는 거잖아. 3심이 최종심이죠. 그래서 네. 최종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거 이상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사법적 판단을 물을 수가 없다는 네. 얘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마침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법적 판단을 더 이상 물을 수 없다는 것의 실천적인 결론은 뭘까? 실천적인 결론이요. 네. 결론 중에서 실천적인 결론이 있군요. 그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겠지. 네. 그렇지? 뭐 처벌이든 네. 아니면 무죄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네. 수긍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맨날 삼심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정치인들이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조국 대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이라는 것이죠. 네. 따르긴 하겠다만 난 니네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네. 않는다. 그 미아산 미아님이 억울해도 받아들여라. 네.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되게 제가 자꾸 실천적 결론에서 실천을 얘기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현실이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잘 얘기했지만 전전 상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법으로 운영되는 사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리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방향이든 올바르지 못한 방향이든 간에 결론은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결론의 토대를 둬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사법부가 결론을 내렸어.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럼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문제가 일단은 정리가 돼야 돼. 근데 정리를 시켜주는 게 사법부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으로 운영되는 사회라는 건 법은 만드는 건 입법부고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건 행정부지만 그러면 결국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됐는가 또는 이 법이 지켜졌는가 이거를 결국 판단하는 건 사법부거든. 그럼 사법부에게 물어보는 것 이상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예, 법치사회의 특징은 사법부 외에 우리가 호소할 기관이나 문제를 교정할 기관이 없어. 그래서 최종신급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거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의견을 일치한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견은 없는 걸로. 네.
아니 그게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걸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제도 안에 그걸 아주 깊숙이 박아 넣은 이유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든가 이런 걸 문화적으로도 박아 넣은 이유가 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문제 해결은 내가 원하는 좋은 결론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종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결. 네. 근데 사법부의 판단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에 호소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법부가 그 호소를 듣고 판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판단이 나오면 그게 세 차례 판단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네. 3심급까지. 네. 그렇게 심급을 여러 개 둔 건 한 번만으로는 아무래도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열어준 거야. 근데 세 번째까지 열어줘서 세 번까지 했는데 거기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왔으면 이거는 억울하든 뭐하든 간에 우리가 똑같이 준수해야 된다라는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암묵적이면서도 명시적인 약속이 존재를 해요. 네. 안 그러면은 끊임없는 싸움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 힘센 애들이 이기는 거고. 네. 그래서 거기서 법원의 권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판사를 권위 있게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시험 잘 보고 그 사람이 원래 잘생기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그 자리가 주는 권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를 준다는 얘기는 판사가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릇된 판단을 내려가지고 사회가 흔들거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원래 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권위가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권위가 무시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권위가 무시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권위가 무시된 게 사법부가 판단을 정말 지속적으로 잘못 내려서냐. 대통령의 주장은 이거거든. 지금. 저쪽 집단의 주장은 이거야. 계속해서 막 불법이었고 막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법원에서조차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법원을 뒤집어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뭐 체포영장 나한테 체포영장 내는 것도 그렇고 너희는 원래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원래 니네는 체포영장 주는 법원이 아니잖아. 너 다른 법원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중앙지검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왜 니네가 내? 근데 또 중앙지법에서 아니야 거기서 나 상관없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논리로는 모든 구멍이 막혀버리고 나니까 폭력밖에 안 그렇죠. 남은 거고. 네. 때려 부숴라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태는 결국 둘 중에 하나뿐이 안 남아요. 얘네가 이겨서 그냥 기존 법체계가 뒤집혀 버리는 거야. 근데 법체계 뒤집어도 얘네들은 지들의 법을 만들 거거든. 그렇죠? 다시 입법을 하겠죠. 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법은 정말 훌륭한 법일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성공한다는 건 결국은 내란이든 폭동이든 혁명이든 성공을 해서 헌정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든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때로는 일어날 수 있어요. 나쁜 방향으로든 좋은 방향으로든. 네. 근데 얘네들이 기도한 게 그런 새로운 질서일까?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는 우리에게 맞는 질서일까? 이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법을 무시했다라고 우리가 이걸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만 말할 수 없거든요. 원래 어디서든 법에 대한 무시가 있을 수 있어요.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근데 그 현상은 책임을 져야 돼. 그럼 니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 생각이야? 기존 질서를 뒤집었으면? 그리고 그 질서는 니들이 만들려고 하는 질서는 우리 모두에게 맞는 질서야?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잠깐 정광훈이 집회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뭘 구성해가지고 새롭게 통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광훈. 네. 그러니까 저 뒤에다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왜 선동을 했는가, 선동의 내용이 뭔가. 그래서 네. 저항권 얘기가 나와요. 나와춘 의원님이 저항권 얘기는 저항권이 그런 의미예요. 네. 네. 저항권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법에게 더 이상 호소할 수 없을 때 민중들의 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거거든.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상태는 언제나 올바른 건 아니야. 네. 그런데 그게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면, 예. 그러면 그 자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죠. 혁명은 그렇게 성공하는 거니까. 예.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그런 방향의 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네. 그냥 내 마음대로야.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폭동이 되고 그래서 내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문제가 바로 이러한 그 사법부를 이렇게 침탈하고 파괴하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폭도들의 폭동의 배경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등등의 또 전광훈 등등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동 교사를 한 게 더 큰 문제다. 네. 그들이 일종의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지금 혁명이나 뭔가 체제 전환을 위해서 나선 것처럼 선동 교사를 했는데 알고 네. 보면 반대파 때려잡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단히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이 폭동을 교사한 자들의 흔적을 지금 예. 발언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 뭐 이제 너무 많이 아시죠? 윤석열의 호위무사입니다. 지금 1월 15일에 나와가지고 이때 체포영장 집행될 때거든요. 그때 이거 아마 극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했을 겁니다. 네, 네. 시민들이 대통령 차량 나가는 걸 몸으로 막아달라. 이때 체포돼가지고 차량이 네. 안전 밖으로 나갈 때. 저 얘기 왜 했을까요? 물론 이제 그 폭동을 교사한 거긴 한데 네. 저 발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비상계엄 시기에 군 차량을 막아 나선 시민들이 찬사받는 것들을 본 거야. 얘네들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들의 네.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거든. 맞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강한 컴플렉스예요. 그 컴플렉스를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계엄군 막은 시민들은 누가 해달라 그래서 한 게 아니야. 그렇지.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지. 목숨 걸고 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당시 네.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모여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자세하게 그걸 막으라고 얘기하지는 군용 않았지. 차량을 몸으로 막으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같이 국회로 모여주십시오라는 얘기밖에 안 했죠.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라이브 키기 전에 네. 이미 모여 계셨어요. 이미 달려가고 이미 있었어요. 모여 계셨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헌법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권이냐? 이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행동을 지금 추동하는 거야. 자, 쟤네들이 막아가지고 지금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된 거 아니야. 너희들 대통령 지내려면 쟤네들처럼이라도 좀 해야지. 야, 그거 시키고 있는 거구나 지금. 시킨 거죠.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왜 막아야지? 아, 대통령 막으라고?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돼서 나가는 거면 사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행동. 의미도 없는 행동이고 뭐 막아가지고 뭐 구출하려고 하는 거야? 뭐 다 차량을 굳이 막는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아, 그런 네. 컴플렉스가 자꾸. 이게 일종의 미러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막 보면은 왜 일부러 2030 여성인 분들 막 모집해가지고 맞아. 예. 인터뷰 따고 막 이러잖아. 그거 아예 알바 모집처럼 해가지고 2030 예. 여성들 집회 나와달라고. 키세스단 그거 카피해가지고 막 가짜뉴스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아, 이게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구나 이 컴플렉스가. 얘네 계속 나오는 계속 컴플렉스예요. 부러워했어요. 예. 계속. 음.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자기네 가깝다. 집회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네. 이상한 애들 막 닥치는 대로 모아다가 일단 젊은이가 왔다 하면 바로 연단위로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것도 아니야. 자기네들은 위헌적이야. 계속 그렇게 해서 욕먹고 있어. 그리고 막 이런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시민의 보편적인 어떤 지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속으로도 알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컴플렉스 형태로 자꾸 표현해. 아. 당신들이 쟤네들보다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야, 나는 석동현 변호사가 1월 19일에 저 얘기했을 때, 아, 또 저러네. 또 시민들 방패막이 세우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네. 컴플렉스였어.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저렇게 얘기하니까 길에 누웠어요, 몇 명이. 네. 네. 그래서 네. 폭동교사야. 근데 3분 만에 이게 그러니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니까, 네. 경찰이 드러낸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처음에 체포영장 집행되기 전에는 관저 문 앞에 드러넣어서 그걸 드러냈어야 됐잖아요. 예. 근데 체포를 해서 나갈 때는 이게 진심이 안 우러나오니까, 아니, 나오세요 하니까 일어나. 쉽게 해산됐어. 그 전날도 되게 웃겼어. 네. 누워 있다가 야야 오늘 체포를 안 온대. 안 온대? 아, 일어나서 가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진심이 아니니까. 그럼요. 우러나오는 행동이 네. 아니니까. 그럼 이 폭동은 우러나온 걸까? 아, 그것도 중요하네. 예, 중요하죠. 네, 1월 18일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1월 18일 발언은 이 19일 법원 폭동 선동이 되는 거예요. 네. 석동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대통령을 모셔 나와야 한다. 당장 서부지방법원으로 모여서 대통령 구속영장 저지를 위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을 굳이 꺼낸 것도 네. 역시 컴플렉스군요. 그렇죠. 네. 예, 컴플렉스죠. 음.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기존 질서를 부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정당한 방법은 저항권이거든. 근데 그 저항권이라는 게 성공이라고 말하면 좀 네. 그렇죠. 저항권이라는 게 발동된 유일한 사례가 음.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똥치를 해왔던 광주 민주화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광주 민주화운동이고 뭐 87년 민주항쟁이고 네. 4.19 학생혁명이고 이런 것들이지. 네네네. 예. 근데 그렇게 욕을 하더니 막상 지네는 갖다 써? 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진짜 웃겼던 게 우리가 지난번에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민주화운동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민주화운동이 만든 게 이 헌법인데. 아, 대단해,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도 말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거야. 그게 컴플렉스가. 표현이야, 예.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창의력이 없으니까
자꾸 오늘도 제가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플랜카드 걸리는 거 봤어요. 근데 내란 정당 민주당 해체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다 컴플렉스 표현이지. 카톡 계엄하지 마라. 예. 계엄 내란. 이게 지네한테 컴플렉스니까 예. 이걸 계속 민주당한테 갖다 씌우는 거야. 네. 지금 올려주시지만 정광훈이 4.19 혁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4.19 혁명과 똑같은 거라고. 진짜 경천 동지 할 일 아닙니까 진짜? 4.19 혁명 그럼 가서 물어봐요. 4.19 혁명 무너뜨린 게 누구지? 정광훈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부 아버지로 모시는. 이승만. 아 그리고 어디다가 비비냐. 4.19 혁명에 죽었잖아요 사람이. 김주열 열사 죽고. 네. 총격으로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고.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데 그거 어디다 예. 비비고 있어 지금. 그리고 그때도 군중들이 먼저 폭력을 쓴 적이 없어요. 아유 저기 일방적으로 경찰이- 당했죠. 그러니까 또 나오는 게 경찰이 사실은 알고 보면 권성동이 한 얘기죠. 예. 예, 그날 시위 현장에서 그냥 이게 이렇게 폭동으로 변한 게 아니라 경찰에 무리한 진압이 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원인을 경찰한테 돌리자. 진짜 권성동은 진짜 막 나가요. 진짜 똥멍청이인데다가 막 나가는 게 체증 화면이 있다니까. 동영상이 있어. 동영상이 니네가 찍은 게 있다고. 국민의힘 얘기하시니까 진짜 근데 하나도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게 권성동 의원이 경찰이 막 방패로 막 예. 집회 시민들을 때리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물론 그거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거짓말이지. 걔네들이 경찰 방패를 뺏어가지고 경찰을 찍었지. 때렸지. 어.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 같은 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조배숙 이런 사람들. 네네. 경찰이 문을 열어줬다. 경찰이 길을 비켜줘서 이런 집회가 발생한 거다. 또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이 경찰이 자작극이다. 예. 맞았다는 거야. 자작극으로 문을 열어줬다는 거야. 정신 나갔어요 이 사람들 지금. 한쪽에서는 맞았고 한쪽에서는 문을 열어준 거죠. 미친. 왜 그런 짓을 하지 경찰이? 막 때려가지고 절로 들어가게. 이쪽에서 때려서 절로 들어가라고. 자작극이다. 어지러지하다 진짜. 예. 자작극을 하다가 그렇게 막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면서 막 나왔구나 경찰들이. 예. 자작극을 하다가 이야 두 번만 했다 큰일 나겠네 그렇게 진짜. 피를 흘릴 정도로 맞는 자작극 할 건데 문은 왜 열어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야 지금 요즘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제로 밀크쉐이크 논리하고 똑같다고. 제로 밀크쉐이크. 뭐 그래요. 뭐 넘어갑시다 지금. 지금은 딱히 대받아칠 거리가 생각이 안 나니까 넘어갑시다. 이거 밀크쉐이크 다정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 다정님이 사주신 거라고. 누가 사신 거예요? 서머님이 사신 거예요. 서머님 말이 없고 쳐다보질 않으시는데. 자꾸 눈 마주치면 네. 좀 짜증 나더라. 오늘 어쩐지 김용현이 윤석열을 자꾸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석동현의 이 이야기는 저는 물론 이제 그 폭동 교사를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여의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원래 이걸 표현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요 뒤에 윤상현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나오거든요. 네. 석동현만 해도 변호사인데 네. 약간 또라이야. 네, 진짜 또라이요. 네. 네. 지금 책 잡힐 얘기 여러 개 해놨잖아요. 네. 그 벌금 자기가 대신 내주고. 벌금 내가 네. 내줄게 뭐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석동현은 꽤 심각하게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그 유튜버들이라든가 뭐 고성국인이 뭐 이런 쪽의 종류들은 네. 이거는 걸려면 충분히 걸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근데 윤상현은 미꾸라지처럼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 네. 그 내용을 한번 보죠. 네. 네.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 이제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위 현장에서 얘기했던 거죠. 네. 전혀. 이건 실제로 문자로도 남아 있습니다. 네. 애국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서부지법 그리고 이제 1월 20일 날 네, 이게 논란이 된 다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훈방된다고 얘기해보니까 애들이 폭동한 거 아니냐. 그치. 비판이 거세졌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에 도와서는 다름 아닌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의 성난 민심이지 제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 라는 개소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중간에 제가 빼놨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현장에 있을 때만 해도 폭동이 일어나지 않잖아.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야. 진짜 그 17명이 월담하고 공수처 직원들 때렸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폭행이 아니라는 거지. 착한 폭행이라는 거지. 네. 그리고 폭동 교사가 뭐야? 말하면은 바로 뛰어나가는 게 폭동 교사야? 네. 즉시성이 있어야 돼. 바보지 이씨. 그러니까 그런 게 영향을 받아서 그래 이래도 되는구나. 제가 애초에 처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법원은 들어가도 되는 곳이구나. 그렇죠. 법원은 들어가서 깨부셔도 되는 곳이구나. 속여 이게 나를 잡아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풀어주겠구나.
이렇게 판을 깔아준 게 누구냐고.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이란 말이야. 그게 윤상현이지. 윤상현이 오선 의원이란 말이죠. 네. 오선 의원이 직접 거기 집회에 있던 사람들하고 문자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윤상현이 직접 한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대신해주는 그 비서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만 하지. 곧 돈방될 거예요. 이 말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석동현 변호사는 또 나와가지고 뭐 벌금 나오는 거 뭐 요즘에 유튜브들 저 슈퍼챗 많이 봤는데 그거 뭐 내면 되지 않나? 내가 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절인 의원님도 지금 담을 넘는 거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처벌받을 겁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안 신청했거나 또 신청했던 게 반려됐거나 네. 이제 뭐 검찰 차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화가 나신 건데 네. 월담 행위, 그러니까 영역을 침범한 것만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이걸 처벌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잡아들일 수도 있고. 음. 근데 이건 약간 재량 영역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들어간 건 아직은 폭동이 일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네. 이들을 비슷한 수준에서 처벌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이제 그런 판단이고 네. 당장 구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하고는 약간 떨어뜨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월담 행위 자체는 처벌을 받더라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처벌을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었었기 네. 때문에. 예. 그 월담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게 월담해서 진짜 법원 안으로 들어간 거랑 예. 그냥 또 월담만 한 거랑 또 그렇죠. 달라요. 좀 네. 다른 문제죠. 네. 이게 마당 쪽에 있었던 거랑 그렇지 않은 네. 거랑 굉장히 큰 다른 문제인데 윤상현이 지금 이제 뭐 그 이런 상태가 온 거 보고 또 이제 역시 뭐 자기가 해가지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정당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월담을 해서 훈방을 하건 뭐 아니면 경미한 처벌을 하건 그건 네가 협상할 일이 아니고 네. 법집행 차원에서 사법적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음. 두 번째로는 그 효과가 뭐냐는 거야. 이게 사람들한테 당신이 애국 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났을까. 네. 법원에 가서 폭동을 저질러도 되는구나. 그렇죠. 이거 그래, 정치적 필요하네. 타협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라고.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치적으로 충분히 빼주고 빼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한 거야. 그리고 소위 이제 이 보수 극우 집회 나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힘을 추종하는데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야 이게 내가 특별 대우를 받는구나. 그렇지. 네. 그런 느낌도 있죠. 내가 이 사람이 내 뒷배가 돼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했어요. 충분히 그렇죠. 저는 윤상현의 행동도 일종의 컴플렉스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는데 그게 바로 남태령에서의 일이거든요. 네. 네,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길 트는데 역할을 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야 당신들 우리 국회의원들은 뭐야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잡혀가는데 니들은 힘 없어? 니들은 뭐해? 근데 미친놈들인가? 네. 그게 똑같나 그게? 그게 같지가 않지 당연히. 아우 예. 정말. 이거는 뭐 무슨 사법부의 담장 안에 있는 일도 아니고 정당이 신고한 집회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막았던 걸 네. 자칫하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길을 좀 뚫고 조금이라도 진전하게 합시다. 라고 한 건 정치적 타협의 영역이죠. 그건 그렇죠. 타협의 영역이죠. 네. 왜냐하면 경찰이 아무 문제가 없는 길 전차로를 막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뚫어주는 게 맞으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가서 설득을 한 거지. 그렇죠. 아니 트랙터가 무슨 저기 뭐야 미사일 포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트랙터는 그냥 도로에 돌아다녀도 되는 또 거예요. 차선 하나에 차선 하나. 그 차선 그래서 하나. 실제로는 전혀 상관없는 운전자들이 경찰에 항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막고 있냐고. 그래. 그거랑 법원에 이미 흥분을 해가지고 법원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놈들이 17명이나 월담을 하고 네. 공수처 직원들이 탄 차를 차를 흔들고 흔들고 깨고 그거를 쏴고 후방 조치 내고. 해달라고 협의하겠다는 게 이게 똑같을 이게 수가 없죠. 윤상현이 정말 교활한 게 윤상현은 이걸 분명히 알았을 거야. 이 두 가지의 안 되지. 차이점을 아. 이걸 몰랐을 리가 없지. 네. 근데 더 비참한 거는 실제로 강남 경찰서장한테 이 화상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어. 경찰서장 물론 이건 경찰서장 말입니다만은 네. 본인은 절차대로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끊었다는 건데 네. 먹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실제로 그걸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지. 그리고 강남서장한테 왜 강남서장한테 전화했을까? 서부지법에서 바로 앞에 마포경찰서 있어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지가 빠져나가야 문제 되는 될까봐. 거잖아. 아. 실제로 나는 거기에 전화하지도 않았다. 알아보려고 전화한 거다라고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지. 네. 그런 계통으로는 확실히 머리가 비상. 역시 경험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가 성공하지 못한 게 천만다행이다. 너는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놈이다. 그런 걸 잘 알아.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뭐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했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번 사태로 하여금. 되게 거의- 조직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아 진짜 나쁜 사람이야. 네. 살아있는 악마야. 아, 아니 지금 본인은 또 책임 없다고 귀신같이 손절쳤지만 얘네들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 전과 뭐 빨간 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5년 10년 동안 못 나와. 어떡할 거야. 물론 얘네 잘못했는데 얘네들한테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그런 폭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현장에서 일어난 즉각적인 반응만은 아니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누적된 어떤 행위의 결과물이다. 네. 네. 사고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는 한두 사람의 어떤 그 즉흥적인 방식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상당한 정치적 정당성이라든가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잡범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면 그걸 누가 해준 걸까? 힘 있는 자들이 해줬다. 네. 네. 자기들이 믿기에 힘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누구?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 네. 혹은 변호사. 네. 뭐 심지어는 대통령 쪽, 네. 국민의힘, 막 윤석열도 국민의힘이지만. 네. 네. 그러니까 주류정당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주류정당은 체제 내부의 정당이기 때문에 좀 이따 소담소에서 반체제 정당 얘기를 할 텐데 체제 내부의 정당이기 때문에 이 체제를 뒤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그게 아무리 자신의 정치적 견해하고 비슷한 쪽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선을 거줘야 네. 그래야 자신이 체제 내에서 움직이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확히 안 그러고 정확히 반대로 행동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되게 조직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격려자의 역할을 굉장히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네. 사후 정당화 역할도 했고 윤상현도 그랬지만 지금 권영세가 이제 하는 말 보세요.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네.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사실상 그 내란과 폭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과 거기서 사실상 촉발된 이 법원 폭동을 다 두둔하고 있어요 이제는. 네. 하다 이제 법원 폭동도 두둔하는 수준에 온 건데 이게 TV조선에 어제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하는 등 일종의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고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고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출당시킨다고 절연이 되겠느냐. 자의적으로 절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이제 막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조기 대선도 우린 준비 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절연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몇 가지 그 내용 블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권영세는 또 권성동하고 또 달라요. 네.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완전히 능구렁이가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라. 근데 능구렁이가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는 그만큼 급박하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왜 흔한 정치적 언사를 쓰잖아. 윤 대통령의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고쳐서 하면 된다. 여기서는 잘한 게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불만을 터뜨리듯이 중요한 건 여기서 주체가 누구지?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누가 하는 걸까? 그리고 누가 잘한 걸 누가 하는 걸까? 문제가 있었던 누구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고쳐서 하게 하면 되는 건다. 누가 하는 걸까? 이 부분이거든. 예. 이거 자기네가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지금 네.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표현이 지금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주어는 국민의힘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이야. 당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모든 거를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근데 잘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잘잘못을 따져서 가려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냐. 요 얘기인데 흔한 말로는. 네. 근데 이건 되게 심각한 표현이거든요.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그 대통령 다시 불러다가 이렇게 하게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네. 네. 그 소리로 딱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네. 네. 고쳐서 하면 된다. 이거는 또 누가 하는 뭐 윤석열이 고쳐서 한다는 거야? 자기들이 고쳐서 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전제가 윤석열이 돌아올 거냐 말 거냐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네.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돌아온다고 되게 믿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탄핵 심판 그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당한 불신을 깔고 하는 얘기거든. 예.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런 거 그걸 같진 믿고 않아요. 있다고 보진 그거 않는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흔한 말로 뭐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윤석열이 돌아와서 이걸 할 거라고 하는 식의 주어적 표현들이 일부 들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당이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하겠다. 근데 당은 행정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럼 당이 어떻게 할 수 있지? 다음 대선을 그러면 준비를 한다는 건가? 다음 대선에서 해야지. 예. 정권 재창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야. 나는 이 말도 되게 약간 아까 바로 처음 읽었을 때 박혔는데 자의적으로 절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타의적으로는 절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의도 네. 누구의 그러니까 나자를 써가지고 스스로 자자를 쓴 자의냐 네. 아니면 네. 영어로 arbitrary라 그러는 네. 내 맘대로라고 네. 하는 그 자의냐 네. 객관적이지 않은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이것도 불명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뜻이 맞다라고 한다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와. 이건 우리가 자의적으로 절연하는 게 아니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는데 네. 우리가 함께 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갈라서는 거지. 네. 아니면 실형을 받았어. 네. 어떻게 같이 가 범죄자랑? 네. 그 의미가 더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아비추러리 쪽의 의미가 더 맞아.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근거나 결정 없이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판단해가지고 그냥 절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가 필요하잖아 이 얘기하고 그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문장도 네. 그거잖아요. 헌재 심판이 이제 막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얘기를 한 이유도 있죠. 네. 네. 되도록이면 질질 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자기네들 질질 지원하고 끌거니까. 네. 네.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저거 마지막 말은 개뻥이네. 네. 네. 그렇죠.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의 일부 진실은 뭐냐면 아직도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가 없다. 네. 예,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예. 그 현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구나. 예. 조기 대선 그래서 하게 되면. 이거를 후보자를 띄워버리게 되면 네. 그냥 그 질정당처럼 될 가능성이 있고 아무나 띄우면 네. 그리고 대충 띄우면 지들끼리 싸울 거거든. 왜냐면 또 요새 김문수가 치고 올라. 네. 그러니까 당을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의 관점에서 보면 안에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머리 들고 싸우고 그러지 마. 이 얘기하는 거고. 예. 그래서 바깥에서는 마치 이거는 뭐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전제를 깔지 않고 그냥 현재 국정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맞춰서 하겠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할 때는 윤석열을 손절친 이유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권영세는 훨씬 더 능구렁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네. 앞에 하나만 말하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당이 잘 끌고 가서 해야 되는데 핵심은 정권 재창출이야. 네. 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어떤 상황이 와야 될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윤석열을 끊어내진 못해. 왜? 지금 뭐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출당시킨다고 절연이 되겠냐고 하면서 박근혜 때처럼 하고 비교해요. 예. 맞아요. 박근혜 때는 지지자들이 요만큼이었거든. 네. 예. 근데 지금은 많아 보이잖아.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연하고 싶다고 해서 절연이 되겠냐? 얘네들 붙어 있는데. 이 얘기야.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예. 굳이 내가 이걸 떨어낼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극단적인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당원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 당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먹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얘기라고. 정광훈한테 먹혀 있다는 거를 예. 사실상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윤석열을 잘라내도 윤석열을 만든 애들이 이만큼 붙어 딱 그 있는데 얘기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 이 얘기야. 어떻게 보면 진심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지. 이 능구렁이 같은 사람도. 예. 그리고 조금 외람된 얘기긴 하지만 사진 선정이 네. 진짜 아니 교수님이 사진을 잘 고르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댓글창에서 원성이 보기가 너무 끔찍하다고 지금. 아니 아까 교수님이 구렁이를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구렁이만 보여 지금. 그러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구렁이처럼 생겼지? 신기한 얼굴이네. 예. 요 다음에 나오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네. 뭐지? 기대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또 진짜. 아니 이걸 왜 난입 사태라고 말을 합니까? 이거 조선일보라서 그래요. 네. 폭동이라고 TV조선에서. 말을 해야지. 이 조선일보랑 TV조선이 유일하게 난입 사태라는 용어를 고집합니다. 네. 다른 데는 난동, 폭동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네. 조선일보 분명히 같이 정리해야 됩니다. 조선일보 요새 보도 장난 아니에요. 이놈들 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미쳤어, 이거. 완전. 예. 조선일보는 수명이 다 했어요. 네. 와 진짜 어제 그 이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법원도 잘 생각해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 때문이라는 거야. 재밌는 사실 하나. 그거 유튜버들 때려잡기 시작하잖아요. 조선일보 그건 정말 열심히 보도할 겁니다. 네. 라이벌이라서? 왜냐면 지네 파일을 뺏어간 놈들이거든. 이놈들은 씨를 말려야 돼. 그래야 그거 애들이 우리 신문 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우리 해시TV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까? 거기서 싸우지 말라니까. 왜 거기서 싸우고 있어? 거기서 나오면 시장이 더 넓은데. 나름 밖으로 싸움이야. 내비도. 어쨌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입장은 이거 진짜 기가 막혀요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 말이네.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은 단호히 거부하고 응분의 사법적 처분이 있어야 된다. 자, 모든 부분이 폭력적이고 불법적이었습니다. 예, 이걸 부분을 따로 뗀다는 것 자체가 궤변이에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장난치나 진짜. 예, 이게 이제 기계적 균형을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한 장치거든. 네. 일단 부분으로 자른다. 예, 그리고 부분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한 것이 대등한 거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네. 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거 한번 까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구렁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들이기 때문은 아니고 잘한 부분과 문제가 있었던 부분 나누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것도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부분 그리고 합리적인 주장. 네. 이 전체가 똥인데 똥 중에 똥 중에 합리적인 똥이 있어. 소화가 안 돼서 음식물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럼 그걸 갈아서 먹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결론은 우리 똥을 먹겠다 뭐 이런 거. 그래, 맞아, 네. 그거야. 되게 바탕 깔았더니 다들 알아서 잘 주워 먹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적절한 비유야. 이거 교수님이 하실 수가 없어. 이거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출연료 받는 이유가 뭔데? 이런 거 하라고 받는 거야, 내가. 고양이 날다님이 1시간 반 동안 그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똥 얘기를 또 했었나? 아까 막전 막후에서 막전 막후에서. 솔직히 우리가 내내 그 얘기만 하진 않았잖아. 네. 고영세 같이 얘기할 거예요. 권영세 같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인데 부분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고영세 같이 똥 얘기한 부분과 안 얘기한 부분으로 너무 더러운 부분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겠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테임 터커님이 거긴 아침이라고. 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희는 저녁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만하세요. 이제 다들 신났네 지금. 근데 본인들이 제일 신나하고 있네 지금. 은근히 다들 좋아하는구만. 네. 어? 아이, 그러니까 일단 부분으로 나눈다.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도대체 저기서 합리적인 주장이 어디에 있다는 거지? 법원에 난입해서 법원을 파괴한 행위가 네. 거기에 합리적인 부분이 합리적인 있다. 부분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게 목적이지만 저 얘기는 동시에 TV조선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네. 반대 당파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지층한테 하는 얘기. 아, 그구들한테? 네. 우리는 당신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기만인 게요. 음.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은 단호히 거부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말인즉슨 여기 들어간 애들은 그냥 다 대가를 치러야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손절 치는 거거든. 네. 아까 자의적으로 절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 적용하는 거야. 아. 내가 절연하진 않아. 아. 그런다고 절연 되겠어? 하지만 뭐 어디선가 절연이 되겠지? 뭐 법원에서 네. 절연해 주겠지 뭐 어, 이런 네, 그렇지. 정도죠. 그러니까 잡힌 애들은 난 모르겠어. 왜냐면 난 걔들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고 간다는 거지. 그렇지. 아 근데 이게 진짜 나쁜 사람들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정광훈하고 똑같이 이 폭동을 거의 조장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유도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실제로 사고를 치니까 근데 잡힌 애들은 모르겠고 네. 나머지 애들은 합리적인 사람은 우리가 봐줄게.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안고 갈게. 야 그러니까 잡힌 애들은 또 버리고. 어. 시간 지나가지고 그 내부에서 약간은 분위기가 좀 심했지 않냐. 그거는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뭐 정광훈도 손절조 때문에요. 네. 예. 정광훈도 우리 교회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사람 잡혀갔는데 지금. 잡혀갔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의를 사실 객관하고 제가 대비시켰지만 정확히 말하면 힘이에요. 힘. 아 힘. 힘이 있는 쪽의 결정. 힘이 가는 결정과 그렇지 못한 거. 그렇지 못한 건 버리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지지층이 득해 이렇게 가서 요만큼으로 약간 옮겨가지고 저쪽에 모여 있어. 그러면 그냥 그게 합리적인 거야. 아 진짜 야비하다 야비해. 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해 법원을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 내리면 또 그거는 알겠다 이거네. 그렇죠. 미친 사람 아니에요? 언제나 되게 잠정적이에요. 특히나 권영세 그 태도가 그런데 굉장히 잠정적이어서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을 자기가 가져가겠다. 이 입장이야. 아휴. 이게 대놓고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 한 겹만 까뒤집어 보면 이거 까뒤집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네. 예전에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대부분 가져온 얘기들 교수님이 해석하면 우리가 아 이렇구나 하고 알아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랑 봉우리가 해석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전체적인 발언의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겹만 까뒤집으면 다 발각날 얘기. 제가 그 건성동 건 그래도 안 가져오잖아. 건성동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느라고 제가 말을 못해요. 아 예. 그나마 권용세가 되니까 예, 알듯 말을 듯 뭐 이렇게 한 맞아요, 말을 맞아요. 섞어 넣은 거야. 예. 권성동은 뭐 지금 문영배 재판관 욕하느라 바쁜 그런 사람. 권성동은 이제 극우 유튜버입니다. 이 정도면은 네, 예, 극우 유튜버예요. 그것도 아주 악성. 그것도 아주 못생긴 극우 유튜버. 그렇게 간다고? 지금 방금 권영세 사진 봤는데 우리. 아, 자, 누가 그렇게 생기래? 또 다른 이상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근데 나 근래에 봤던 저 사람 중에 저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되게 낯선 장면인 게 서류를 보고 있잖아. 이 서류 보는 거 봐봐. 얼마나 평소에 서류를 안 봤으면. 아 절에서 안과 갔나? 절에서 안과에 8시간 동안. 안 보던 활자를 보니까. 아, 지금까지 보던 건 소주병밖에 없는데. 그러네. 안과를 8시간이나 진료를 받을 일이 뭔가 했더니 예. 눈이 안 보이는구나. 아, 뭔가 그래도 눈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란 얘기네. 잠깐만 이러면 내가 누구 실드 치는 거야 지금. 네. 아닙니다 여러분 농담인 거 알죠? 병원 간 건 여러분 네. 병원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밥 네. 처먹고 술 처먹으러 간 겁니다. 네. 네. 수사 피하려고. 네. 그 여러분들이 뭐 내용은 볼 게 없지만 오늘 나와서 4차 변론 또 했잖아요. 네. 예, 이 변론하는 내용들 21일 것도 있고 23일 것도 있는데 네. 그거 보시면 사진을 여러 개 찍어 놓은 뉴시스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진의 변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이 무슨 도대체 심정으로 여기 나와 있는지가 대충 보여. 아 사진을 보면. 예. 그래서 일단은 헌법재판관들하고 직접적인 대립은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요거의 권위까지 직접 나서서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 뒤집어 말하면 탄핵 심판에서 자기가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네.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놀랍죠. 그 지성이 너무 놀라워요. 네. 네. 기각될 수 있다고 보니까 헌법재판관들한테는 그래도 존중을 하는. 머리를 숙이고 굽혀. 그리고 막 이제 약간 존칭어도 잘 써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이러면서 네. 자 그런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변론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눈이 돌아가. 돌아가요. 맞아, 맞아. 완전 눈돌아. 네, 완전 눈이 돌아가서 네. 한동훈 조합해듯이 얘기해. 네. 아 오늘도 김용현 나왔는데 반말하더라고. 네. 반말을 해요 김용현한테. 서로 이제 마주쳐가지고 증언 가지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반말 찌직하더라고. 야 대단한 사람. 거기다 헌재 재판관들한테 얘기할 때도요. 그 말버릇 있지 않습니까? 그 제압형 말버릇. 그렇지. 제가 말입니다. 에? 응. 이거 있잖아. 제가 왜 계엄을 했냐면요. 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 뭐 이러더라고. 응. 와, 진짜 헌재 재판관들 대단합니다. 응. 그걸 보고 어떻게 욕을 안 합니까? 응. 그리고 저거는 이건 뭘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 근데 아까 댓글 중에 얘네들 뭐라고 쏘는 거야? 진짜 웃긴 댓글 봤어요. 뭐요? 네. 빈종이래요. 지금까지는 진짜로 빈종이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재직할 때 쟤 어디 순방 가가지고 빈종이 봤다는 빈종이 썰이 있었잖아요. 썰이 아니야 진짜로 그랬어. 네. 그리고 그 노트북 화면도 아무것도 없었잖아. 맞아. 아 그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 그 문서 네. 프로그램 띄워놨는데 한 백지였잖아. 글자도 안 적혀 있었어. 댓글이었잖아. 글자를 싫어하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응. 예. 식단표. 네, 알겠습니다. 식단표. 식단표는 뭐 어제 저녁인가가 아주 안 좋았다고 그러던데 네. 고기 기운이 전혀 없었다. 예. 뭐 순두부국이었나? 근데 돼지고기 안 들어간 순대국이었던 것 같은데 순두부국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익숙해지는 게 좋으실 텐데 앞으로 평생 죽기 전까지 그것만 드실 텐데. 내가 오늘 내용 얘기는 아직 안 가져왔고요. 이거는 예. 충분히 안 나와 있어서. 네. 근데 3차 탄핵 심판에서 변론 직접 나왔을 때 한 예. 얘기들 중심으로 일단 두 가지를 찍어왔어요. 예. 음. 일단 그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그리고 국회 운영비를 자르라는 최상목에게 줬던 지시문건 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 아. 기사 내용은 근데 부정확하고 매우 부정확하고라고 얘기했어요. 매우 아니 있는지도 부정확하고. 몰랐는데 부정확한 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사에서 그렇지. 그러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네. 그 네, 대표 제가 이거 두 개를 뽑아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닌데요? 나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기사에서 봤어. 근데 기사의 내용은 부정확하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자기가 이게. 쓴 적 없는데 부정확한지 어떻게 알아? 참 나온 거 그러네. 기사에서 봤는데. 그러네. 그리고 맨 나중에 말 마칠 때 뭐라냐면 내가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그때 구속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질 못했다. 예. 이 쪽지에 대해서. 예. 이게 전형적으로 참 이 사람은 범죄자 다른 사람이 범죄자처럼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 맞춰서 자기한테 피해가 안 갈 것만 얘기하는 어법 딱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그때는 구속돼 있으니 확인하지 못했다. 네. 사실관계 틀리지 않잖아. 네. 예. 이 얘기하는 처음에 또 다른 얘기했거든요. 다른 얘기. 이걸 내가 쓴 건지 김용현이가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이랬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거 내가 쓴 건 확실히 아니고 그럼 김용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걔는 그때 구속이 돼 있었어. 누가 썼다는 거야? 김건희가 썼다는 거야? 뭘 아야? 이게 나중에 최상목 그다음에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사이에서 서로 이제 의견 얘기가 다른 네. 부분들 이따가 김용현 얘기하면서 좀 더 짚긴 할 텐데 일단 저렇게 허접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군투입 관련해서 CCTV 보여주니까 한 얘기가 바로 요 또 네. 그다음 얘기입니다. 이 CCTV 보면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국회 직원들이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나가지 않느냐 얼마든지 더 갈 수도 있는데 언론과 국회는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야, 너무 이 저렴한 어법. 와, 야. 이 저렴한 어법. 헌법재판소에서 초갑이랬다. 와, 난 처음에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저런 단어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저런 단어 들어본 적이 없거든. 헌법과 국회는 언론과 국회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초갑. 야, 초갑이래. 예. 갑 중에 갑, 초갑이란 얘기야? 슈퍼갑이란 얘기를 슈퍼를 초로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네.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갑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자기가 검사 출신이라 뭐 일을 의리를 하고 일을 갑으로 한다 뭐 이거 익숙해서 그런 거야? 예. 미친놈 아니야? 이 저렴한 어법이 평소 어법이고 평소 사고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걸 친나가지고 얘기를 그렇죠. 하지. 예. 예. 무리해서 국회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 아닌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그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고 만약에 그걸 막았다고 하면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자, 다른 데서는 의결을 할 수가 없고요. 네가 그걸 막기 때문에 지금 뒷감당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장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하나가 다 틀려. 다 틀린 말이에요. 예, 다 틀린 말이야. 아니 국회가 국회를 닫아버리면 국회 아니고 어디서 의결을 한다는 얘기야? 뭐 구청에서 하냐? 저기서 언론은 또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언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국회 군인이 그러니까. 그 CCTV 보고 한 얘기거든요. 갑자기 언론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기사에 나와서. 그런데 막 부정확해. 아니 CCTV를 지가 안 보도해. 썼는데 부정확한지 어떻게 아냐고. 아니 우리 CCTV에 나온 대로 보도하는데 그게 부정확하면 어떡해. CCTV를 만들어 그럼? 거의 CCTV 보고 그거 그대로 묘사하는 수준인데. 평상시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튀어나오는 수준이죠. 네. 네. 국회가 이제 내가 하려는 거 맨날 사사건건 맞고 언론은 맨날 나 잘못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한 거야. 딱 그 논리 구조 안에서 진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 그러니까 난 유튜브 보는 거고 조선일보 충성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진짜 그만해요 이제. 진짜 조선일보야 진짜. 근데 조선일보가 정신 차리길 기대하는 건 너무 큰 낙관인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이걸 보고도 정말 편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초갑 이런 단어를 보고? 그래서 바로 이제 김용현이 얘기한 거하고 23일 날. 이게 이제 오늘이죠. 네. 오늘 김용현 나왔고요. 예, 흰머리가 많이 늘었더라고. 네. 예. 그 이제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라는 최상목에게 줬던 지시문건 관련해서 아까 보셨지만 윤석열은 내가 안 썼다. 난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김용현이 입을 맞춰줬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정확히는 안 맞았어. 맞아.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 윤석열한테 불리한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김용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쪽지를 내가 건넸다. 음. 최상목에게 쪽지를 내가 건넨 사실이 있고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실무자를 통해서 내가 전달을 했다. 그리고 내가 작성한 것도 맞다. 이거를 작성한 취지와 배경은 목표는 첫 번째는 예비비와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예산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재부에 요청한 거다. 두 번째는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 이것들을 차단하려는 취지였다. 국가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 나와 있는데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다. 자,
이 발언을 한 데가 어디입니까? 헌재예요. 네. 지금 헌법을 얘기했어. 지금 말한 게 정확하게 위헌입니다. 그 헌법 76조에는 입법기구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네, 예.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국가 비상입법기구라는 거는 초헌법적 개념이에요. 예. 네. 이게 더 웃긴 게요. 그래서 김용현하고 김용현 변호인하고 윤석열 측하고 이미 다 안 맞는 게 네. 윤석열 측 변호인은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헌법에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또 김용현은 오늘 나와가지고 비상입법기구는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쓰기는 내가 쓴 게 맞습니다. 아무튼간에 이게 헌법을 헌재에 와서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전략을 제대로 짜고 나온 게 맞나?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76조에는 이게 이제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관련된 규정인데 네, 내후 외환 뭐 이런 네.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회가 집회를 해서 뭔가 예산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긴급 재정 투입이 필요해. 네. 그러면 일단은 자신의 그 명령권을 동원해서 이런 긴급 재정 명령권인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이걸 동원해가지고 돈을 어디서 꼬든 뭐하든 간에 그걸 쓸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게 한정이 명확해. 네.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하거나 너무 시급하거나 네. 국회가 의결을 못할 때 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거의 전국적인 심각한 재난이 발생해서 국회의원들도 못 모여. 그렇죠. 근데 빨리 구호를 해야 돼. 네.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땅이 막 네 동이로 쪼개지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막 물리적으로 모일 수가 없어. 예. 그러면 이때 부득이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구호를 위해서 대통령이 국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일단 돈을 써라. 그렇죠. 예.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입법기구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긴급재정 입법권이라는 표현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입법권은 아닌데 그래도 명령은 또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긴급재정 명령권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잖아요. 네. 국회 집회를 기다리지 않으려고 할 때잖아. 이것도 무의식이 드러났네. 국회 집회를 원하지 않았다는. 원하지 않은 거죠. 원하지 않았다는 네. 무의식이 드러났네. 네. 그리고 국가비상기구 입법기구라고 하는 건 5공화국 때 있었던 초헌법적 기구고 네. 그렇죠. 5공화국을 만들어낸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이거는 국회가 아닌 곳에서 이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정말로 비상식적인 그런 기구의 특징이거든요. 이거는 헌법 76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아무런. 네.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요. 언제까지 와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거업님 앞에서 영화 이럴 얘기하는 때는 건가? 그렇지. 영화 얘기도 그냥 좀 어려운 거 이런 거 말고. 인생 영화가 뭐요? 그러면 저 7번 방의 선물이요. 뭐 이러는 거. 네. 정말 그때부터는 진짜 귀싸대기 마렵죠. 네. 거엄님 앞에서 박훈정 감독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그렇지. 엄청 잘 알거든요. 박훈정 감독에 대해서. 권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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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권위주의자들 몰아내자라는 분이 계시네요. 네? 아이디가 권위주의자들을 몰아내자. 권위자랑 권위주의자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오늘 기상천외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발언을 하고 있는 게 헌재라는 게 네. 이게 과연 윤석열한테 도움이 될까? 네.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김용현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바꿨을까요? 이렇게 맞춰줬을까요? 아까 그러시는데 그거는 이제 양쪽에서 지금 증거 인멸하고 말 맞추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변호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 윤석열 방에도 몇 시간 안 가 있을 거라고 짐작해요. 네. 맨날 변호인 접견 대면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흔히 상상하시는 그런 방에 가지고 욕이나 샥샥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경호처에서 와가지고 머리 좀 올려주고. 먹을 것 같다 주고. 먹을 것 같다. 헌재 출석 왜 할까? 나오고 싶어서. 밥 먹으러.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싶어서. 예. 바깥바람 쐬고 먹고 싶은 거 처먹으러 나오는 거예요. 병원도 같은 공수처는 안 가죠. 그 대신. 네. 공수처는 안 가지. 네. 공수처는 먹을 게 없거든. 좀 시켜주지. 응? 공수처가 맛있는 거 시켜줬으면 갔을라나? 공수처가 회식비가 2만 원뿐이 없대요. 진짜 그 얘기하시니까 진짜 TV조선 나쁜 놈들 요새 조선일보 TV조선 네. 둘 다 미쳤는데 네. 야 그거 5명이서 모여가지고 동네 식당 가서 1시간 20분 밥 먹은 거를 와 솔직히 야 진짜 이 TV 나쁜 회식보다 놈들 더 곤궁해 보이던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공수처 너무 안 됐더라. 그거를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회식이나 하고 술 회식을 가졌다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참 전형적으로 걔네들 수법이긴 한데. 네. 예. 진짜 나쁜 놈들. 그러니까 저렇게 모여서 막는 거는 무슨 결국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네. 황제 골프 치고 막 네. 요트 탄다 이런 거 얘기하는 방식하고 똑같.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는지. 요트 씨. 아니 저게 1시간 20분이래요. 그러니까 밥 먹은 거야 그냥. 밥 먹은 거지.
와 심지어 우리 해시TV 회식할 때 예전 해시태그 회식할 때도 한층 빌려서 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사이에 껴서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 공수처 지금 전체 인원이요. 우리 해시TV 웬만한 행사했을 때 오시는 분들보다 적을걸요? 저거. 그렇죠. 네. 예. 지금 다 합쳐봐야 한 50명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수처는 더 키워야 됩니다. 어쨌든 더 키워서 잘 써먹어야죠. 얘기하시니까 또 짜증나는 게 공수처가 지금 검사가 11명인가 부족하대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거 직무정지 되기 전에 탄핵되기 전에 한 8명인가를 임명을 안 하고 갔대. 나쁜 놈이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최상목도 지금 3명인가를 임명을 안 해주고 있대. 그렇지. 야, 이게 때로 이게 아주 떼거지처럼 지금 다 임명을 안 해주고 있는 거야. 나쁜 놈들 진짜. 그래놓고 공수처는 3류 검사들이나 가는 데라고. 아, 그러니까 일단 비상입법 관련해서는 김용현은 말을 맞춰준 이유는 이제 서로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맞아요. 문제는 이게 하나하나 다 맞추진 못하니까 네. 윤석열의 최상은 자기가 안 만들었다 공포한 내용도 자기 비상계엄령 네. 그것도 자기가 안 만들었다. 이건 왜냐하면 되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네. 문제니까. 포고령. 네, 포고령 자기가 안 만들었다. 음. 이거를 김용현이 받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거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쪽지가 일단은 전달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 네. 애초에는 쪽지를 거부하고 싶었는데 네. 윤석열이. 왜냐면 윤석열은 준 적도 없다를 넘어서서 나는 언론 보고 나서야 알았다 그 존재를. 네. 몰랐다. 네. 쓸 적도 없었다고는 없다.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김용현이 음. 내가 전달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작성했다 이게 그래 대통령이 그 직접 작성 안 했다라고 하는 거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잘못 읽은 거지. 네. 바보들. 요원을 의원으로 들은 것처럼. 그렇지. 예.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근본 부정을 하거나 적절히 서로가 비슷하게 부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쪽지가 존재했었고 전달됐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한 거거든. 예. 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위헌적인 일이 이미 벌어진 거죠. 네. 그게 김용현이 직접 만들었건 윤석열이 만들었건 사전에 알았건 몰랐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잊고 전달됐다. 네. 근데 이게 김용현이 그 문건이 경찰청 것도 있었고 총리 것도 있었고 행안부 것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몇 명을 데려가려는 거야 이 양반은? 어? 한덕수도 같이 가고 이상민도 같이 가자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데려간다는 건 같이 내란죄로 그냥 엮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누군지는 말 안 해. 네. 그럼 어떻게? 다 조사해야지. 그렇죠. 그럼요. 김용현이 확실히 혼자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똥오줌을 못 가리는 상태인 게 어떻게 저렇게 멍청한 게? 아 그리고 머리는 또 왜 저래? 거꾸로 들어가지고 뭐 먹였다 담갔다 뺀 거야? 아이 그러지 마세요. 아까 네. 상처가 됐나 보다. 그 검님 옷 락스설. 때문에. 락스설이 상처가 됐네. 검님 옷 때문에. 목에 담근 머리 아닙니까 저거? 목에 딱 눈썹까지만 담근 모양이네. 오늘 윤석열하고 이 김용현이 비상입법기구 이 지시문건에서도 말이 살짝 안 맞아버렸지만 왜냐면은 비상입법기구 쪽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김용현이 이거 진술을 하다가 이거 헌법 얘기를 한 거는 대통령이 지시할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사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라는 것도 은근히 얘기를 해버리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포고령은 더 심각하게 네. 말이 안 맞았어요. 원래도 포고령은 말이 안 맞았죠 그동안. 그렇지. 네가 썼니 내가 썼니 뭐 네가 최종 검토했니 이러다가. 근데 오늘 나름대로 이걸 김용현 쪽에서 맞춰줬죠. 좀 맞춰주려고 했는데 네. 이것도 안 맞은 게 김용현이 포고령은 당연히 효력이 있다. 그거 당연히 집행하려고 쓴 거다. 윤석열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기억나니? 그거 원래 추상적이고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근데 김용현도 이제 물러날 데가 없는 게 자기가 고소했잖아 포고령 위반으로. 그렇지. 박주민. 네, 박주민, 한동훈, 이재명 대표, 박주민 의원, 한동훈을 고소했잖아. 그러니까 김용현은 자기 논리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다 맞춰주면. 그리고 그렇죠. 거짓말을 해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포고령과 관련해서 오늘 완전히 어긋나서 윤석열이 직접 신문한 게 한 3-4가지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포고령이었어요. 깜짝 네. 놀란 거지. 네. 자기는 이게 집행할 의도가 없이 그냥 쓴 거다라는 게 윤석열의 입장인데 네. 오늘 김용현이 나와가지고 집행할 의도가 당연히 있다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왜 통세에 걸린 게요. 네. 이게 이들은 지들이 법을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자꾸 강짜를 부리는데 네. 일단은 수사 기록이 광범하게 존재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가 돼 있잖아요. 네. 그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헌재가 그 기록을 또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 말에 아주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아다리가 안 맞는 구석들은 금방금방 나와. 맞아요. 아, 그럴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어. 네. 모든 걸 포괄적으로 다 해서 철저하게 맞춰가지고 시나리오를 짤 수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윤석열도 그런 능력 없는 것 같고 변호인도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그 상태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 계속 나와. 자꾸 어긋나게 네. 돼. 계속 바닥이 드러나. 예, 이게 신문의 묘미예요 원래.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증언 거부를 하잖아. 오늘 김영현도 이제 국회 측에서 원래 안 하려고. 할라라니까 증언 거부했다가 네. 헌재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당신의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증언 거부하면 한 증언은 유리한 증언만 하고 아니는 안 했겠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의 증언의 값을 떨어뜨린다. 그랬더니 바로 하겠다고. 아니 왜 이렇게 헌법재판관 말들도 잘 들어 또 둘 다. 아, 오늘 문영배 재판관 표정 보셨습니까? 예. 그 다른 그 커뮤니티에서 그러더만요. 롯데 야구 보는 표정이라고. 제가 짜증날 때 시집 본다 그랬을 때 그 거업님 표정이 네. 그 재판관 표정 말씀하시니까 네. 그 어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그 저 선별적으로 임명 안 한 거 네.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미선 재판관이 최상목 측한테 질문할 때 표정 보세요. 네. 어. 이미선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7분하고 달리 표정을 좀 못 숨기시고 짜증이. 야. 아무튼 헌법재판관들 대단합니다. 극한 직업이에요. 아, 네. 진짜 이거는 헌법을 평생 헌법만 연구해 온 사람들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은. 네. 근데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저 따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 누가 짜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뭐 날인 거부하거나 이런 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쪽 선수들이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다 자기 무덤 파는 일이야. 맞아. 그러니까 계속 덫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덫이라는 게 한번 잡히면 빠져나가려 버둥수록 더 강하게 덫에 잡히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널브러서 그걸 아예 포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냥꾼이 덜렁 집어가지. 그렇지. 예. 어쩔 수 없는 외통수의 상태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말을 맞추는 거 뭐 김영 그래 저 표정. 표정 봐. 야, 그 사이에 더 늙으신 것 같아.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요거보다도 더 입이 이렇게 돼. 아니 근데 요원을 빼내라고 했는데 의원을 빼낸 걸로 잘못 들은 것 같소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를 표정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예. 저기서 욕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아유 내가 진짜 뭔 죄를 지어갖고 이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이 표정이자 딱 지금 아마 건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바로 욕설이 나왔을 거예요. 손에 집히는 거 무조건 집어던졌겠죠. 제가 그래서 보너스로 붙인 게 그 내용이거든요. 네. 김영현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아니 거다. 진짜 어떻게 이 사람들 어쩌려고 이런 걸 변론이라고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아, 그놈의 바이든 날리면이 진짜 네. 큰일 했어요. 아, 차라리 바이든 날리면 이제 괜찮아 보여. 이런 미친 소리에 비하면 근데 중요한 건 요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달라. 예, 이게 제가 짧게만 그냥 가져왔는데 이게 원래 뭐냐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네. 예, 김병지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 그리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는데 자기가 이제 거부했다 불법적이라고 생각돼가지고 그 얘기까지 한 거거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요원을 빼내라고 했는데 불법적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해? 요원이 뭔데? 특전사 요원이야? 아니 그리고 본회의 안에 무슨 요원이 있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회의장 안에.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는 명령은 합법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합법이잖아. 그냥 요원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면 돼. 너 그냥 나와 그냥 이러면 되는 거잖아. 왜 그거를 그럼 왜 들어갔어? 나와 이러면 되잖아. 봉우리 그냥 거기서 나와라고 얘기하면 되지. 야, 봉우리 빨리 빼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뭐하는 놈이야 진짜. 야, 그 특전사 요원은 막 헬리콥터도 안 타고 막 거업님 바이크 타고 와가지고 먼저 들어가 있었어. 얘가 본회의장 안에. 뻘쭘하게 먼저 들어갔으니까 빨리 가서 나오라고. 아, 미치겠네 정말. 정말. 야, 진짜 대단해. 아, 심지어 처음에는 그 김병주 의원 탓을 하고 싶었는지 예. 김병주 의원이 맞아.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김병주가 의원으로 왜곡한 거다 이런 그렇지. 소리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김병주가 왜곡했다는 거죠. 라는 식으로 서로 이제 말 맞춰가지고 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말까지 네.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김병주가 왜곡한 게 아니라 곽종근이 이미 한 얘기야. 박종근 사령관이 한 얘기거든요. 네. 김병주 의원은 나중에 국회 가서 그럼. 왜냐면은 김병주 의원과의 첫 인터뷰에서는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지. 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아직은 다 얘기하겠다는 결심을 안 했을 때거든.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게
증언에 이 덫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논리의 일관성은 유지를 해야겠고 내가 잘못 없다는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사실은 그거랑 다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센 거짓말을 할 수는 없거든. 이제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센 거짓말은 못해. 내가 한 말이 앞뒤는 맞아야 돼. 네. 근데 제하고도 맞춰야 돼. 네.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머리가 좋아도 진짜 네. 어려운 문제인데 대가리 나쁜 놈들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아니 윤석열처럼 그냥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고 사령관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다 매수된 거다. 차라리 이렇게 하든가. 저 윤석열 쪽은 그거거든요. 네. 그렇지. 지시한 적 없고 다 매수됐다. 아까부터 보니까 유난히 쉴드 치네. 그쪽이 깔끔하지 않아요? 윤석열 쪽은 되게 은근히 좋아하는데? 아니 어제 그저께 윤석열 쪽 변호사 진짜 미친 소리 하던데. 말을 떠네. 너 왜 그래 너? 야 뭐야 너? 너 차 산다고 하더니만 너. 야. 아니야. 그러네. 그러니까. 어디서 꽁돈이 많이 생겼나 봐. 그 권한 대행을 한 이틀만 해도 차값은 나올 것 같더라고. 뭐 당연히 그렇고 그 비상 입법기구 뭐 예산 쪽지 그 안에 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봉우 차 사는 거? 이봉우 차량 구입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야 최상목 대행이- 겸공에 출입 자주 하더니 최상목 대행이 요새 연락이 포섭됐네. 봉우리 갈 때 경공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저 태극기 집회는 안 갔어요. 예. 그 다른 데 무서워. 갔단 얘기야? 거기 무서워. 어디 갔어 너? 나 안 갔어. 법원 갔다 온 거 아니야? 아니 괜히 얘기했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깔끔하다. 아니 차라리 거짓말 할 거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고. 짜증나게 하지 마. 이런 그냥, 요원 의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고 통짜 거짓말을 해라 그렇지, 차라리요. 그렇지.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아. 아 네. 그냥 어지러질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죠. 입을 못 맞춘 거지. 네. 그렇지. 네. 이거 입을 맞춰도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보만 계속 보고 계시면 네. 갑자기 얘가 왜 윤석열하고 똑같은 말을 하지? 어우 젠장 얘네들끼리 말 맞춰가지고 지금 막 부정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네. 근데 그냥 시간을 두고 전체 그림을 보시면 자꾸 전체 그림은 점점 어긋나고 있어요. 점점. 네. 이 시간이 진행될수록. 수습이 안 돼요. 아 너무 수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재에 앉아 계신 재판관들을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아 그럼요. 예. 그 양반들이 저 개소리를 듣고 그러세요? 이럴 것 같습니까? 지금 아까 이제 박전목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이진숙 탄핵 기각 나온 거 네. 상당히 열받는 일이긴 하지만 네.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라고 말하면 또 이제 사후 평가가 될 것 같아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어렵거든요. 인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예, 인용이 된다면 좋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일이지. 인용이 되는 게 더 옳은 게 맞아. 아 그럼요. 예. 하지만은 뭐냐면 지금 일단 인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게 기각이 4였잖아요. 네. 기각이 4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국회의 책임이 일부 있다. 이거거든. 2인 체제에 유지가 된 건 국회가 2인 체제를 완성을 안 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말. 국힘 쪽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말이 일부 먹힌 거야. 예. 근데 이게 사실관계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되지. 당연히 최민희 의원 원래 될래다가 대통령이 맡고 있으니까 에라씨 그럴 바에는 구성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적 상황을 창출하려고 노력한 것도 맞거든. 예. 그렇다고 그 일을 불법적 한 놈들이 더 문제지. 그렇지.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뭘 판단하냐면 그게 얘를 파면할 만한 맞아요. 충분한 이유인가를 판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구조적으로 2인 체제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면 이게 비록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중대한 위법인가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4명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맞아요. 올바른 판단이라고 좀 봅니다. 예.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국무위원급 되는 사람을 파면하기에는 그게 그렇게 중하지는 않은데 이 판단을 한 거야. 이게 보수적인 판단들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보수적인 성향의 헌법재판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보수성이 뭐냐. 누가 뭘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만 나는 파면 결정을 내리겠어라는 태도라는 거야. 네. 광범위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의 범위 자체가 협소하다. 그렇죠. 예, 그게 보수적이라는 게 바로 요만큼 요것만 나는 인정하겠어 이거거든. 예. 그러면 지금 아마 좀 있으면은 헌법재판관 1인 임명에 대한 부작위 문제 가지고 이제 판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아마 이번 달 안에 네.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일이라서 뭐 그렇게 판단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부분은 어떤 판단 근거로 이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이들이 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동의하는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상목 데려다 조지는 거 보세요. 조지다가 나중에 그냥 됐어요 그만합시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개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자. 어차피 판단은 우리가 할 건데 뭐 꺼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변론 기회도 없어요 이제. 헌법재판관은 한 명 임명하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럼 아홉 명 그럴 되는 수밖에 거예요. 없어요. 너무, 너무 네. 당연한 얘기라서. 네. 네. 그리고 뭐 세속적으로 보자면 또 헌재들 본인들의 일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는 중대한 내용을 판결을 내리기 전에 9명이 돼야죠. 그렇죠. 완전체가 되는 게 자기들한테도 좋잖아요. 그럼 서로 좋은 거지 뭐. 그럼 바로 임명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어. 정치적 결론을 내린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고 저도 그런 해석을 하지만 그때 정치적이라는 건 정파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수의 동의에 근거한 거대한 체계니까 이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졌다라고 사람들은 느끼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보고 큰 흐름상으로 그 다음에 헌법 논리로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따라서 무너졌다고 뒷받침할 만한가 요거를 이제 결정문에 집어넣는 거거든. 예.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TV로 봐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일은. 네. 그리고 이거를 탄핵을 기각을 하려면 기각하는 논리를 만들기 훨씬 어려워. 그렇죠. 아무리 봐도. 지금 이거 기각하려면은 난 요원이라고 했다 이런 거를 시인해줘야 인정해줘야 그러니까. 돼. 예. 예.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윤이 얘기하는 막 그 개몽령. 개몽령. 개몽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것도 이제 대부분은 김용현이 작성을 했고 대통령은 정말 경고만 하려고 했고 평화적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고 다 인정해야 거의 대부분 인정해야지 이게 기각사유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너무 마음을 놓고 안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분위기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진숙 탄핵 과정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분들도 진보 보수 성향으로 갈리잖아요. 근데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국회 측에도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많이 했죠. 왜냐하면 국회 쪽에 불리한 정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 이진숙의 잘못에 비하면 별게 아니지만. 별게 아니지.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의 분위기는 정영식 재판관 준비기일 할 때 보세요. 대부분이 아니고 100% 질문이 다 윤석열 쪽에 가요. 도대체 국회에 경고를 한다 그러는데 왜 군을 보냅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국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그걸 막으려고 군을 보냈다는데 국회가 한다는 불법적 행위가 뭐예요? 이런 질문, 공격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예. 그래서 대답 못하잖아.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어제 홍장원 차장이 너무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조태용 국정원장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가 어제 다 드러났거든요. 예. 진짜 나쁜 놈인데 예. 어제 이 사람이 한 궤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태용 원장이 그 홍장원 차장이 이거 지금 사태가 이상하다 계엄 때 이거 야당 대표한테 한번 전화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게 중립 의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잘랐다. 이게 지금 조태용 원장의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김병주 의원은 물어봐요. 아니 야당 대표한테 전화하자고 제안하는 게 무슨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냐. 그러면은 만약에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면 당신 나한테 전화하면 그거 당신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냐? 라고 김병주 의원이 따져 물었더니 조태용 원장이 김병주 의원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전화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한 번도 연락을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연락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궤변을 펼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그런 궤변을 떠드는 인간들이 일단 말하는 태도부터 이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교묘하게 말을 해도요. 홍장원 제2차장이 하는 얘기랑 이 조태영이 하는 얘기랑은요. 일단 말의 값과 논리가 다릅니다. 그렇죠.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가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없는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으니까 홍장원 제2차장 말은 아주 논리 정합성이 아주 좋아요. 기억도 좀 명확하게 하고 있고 기억해 놓은 거를 어디다 써놨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상세하게 기억을 잘 네. 진술을 해가지고. 자 넘어갑시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코너 하나 더 남았어요. 네. 홍장원 차장 얘기.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흥분했나 보네요. 어제 국회 국조특위가 저는 약간 효능감을 느꼈어요. 역시 국회를 잘 뽑아놓으니까 정말 그래, 좋다. 맞아. 어제 국조특위 청문회는 진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조태용 같은 사람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민 막 증인 선서 안 하고 막 이상한 놈들이 있지만 네. 그런 와중에 이 홍장원 차장 그리고 윤건영 의원의 활약으로 관적 골프장 그 안가 술집바 리모델링 네. 이거 결국 사실로 밝혀졌죠? 사실로 밝혀졌죠. 네, 이 내막들이 밝혀지는 청문회를 얼마 만에 보는 것인가? 아휴, 정말 통쾌했습니다. 네. 특검법도 통과되면 정말 통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어제 홍장원 차장이 정말 대단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 교수님이 가져오신 발언이 이거는 언론의 주목을 좀 못 받았어요. 네. 너무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 다른 게 보도가 많이 되고 이게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2차 계엄 가능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계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차 군사 개입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내가 보고한 사실이 있다. 네. 그 근거는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다. 비상계엄 이후의 움직임을 볼 때 대통령이 의지를 꺾지 않다고 있다는 걸 여러 부분에서 느꼈다. 두 번째는 김용현 경질 직후에 네. 김용현을 경질한 다음에 국방장관을 임명하는데 김용현의 추천으로 임명을 하더라. 이거는 역시나 대통령이 의지가 있을 뿐더러 네. 김용현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안 보여?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후임도 김용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고 계엄 관련 군 지휘관들이 모두 건재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네. 네. 이거 봐. 얼마나 논리적이야. 막 말도 안 되는 개소리만 듣다가 너무 속이 시원하네. 예. 그리고 지금 이 발언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요 바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시도야. 군 지휘관들이 자기네들이 내란범이 될까봐 무서워서 네. 소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두 번째로 투입을 지시한다. 그때부터는 군 지휘관들이 거침없을 것이다.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그러니까 참 되게 간만에 되게 상쾌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문답에 모두 그러니까 딱 맞는 논리가 나올 때 그 상쾌함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정말 뭔가 개똥 같은 소리만 듣다가 저 딱딱 맞아 떨어진 소리를 들으니까 어찌나 상쾌하든지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그냥 물론 저 양반도 평소에 저를 만났다면 저 양반 별로 안 좋아했을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냥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냥 철저한 보수주의자라는 게 느껴져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랑은 맞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 홍장원 1차장이 그러니까 아무리 뭐 보수적이고 심지어는 국정원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지시를 내릴 때 네. 너네한테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이번에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치욕한. 이거는 홍장원 차장이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대공수사권을 뺏기면 안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최소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입장 표명하고 거부까지 할 수 있었던 국정원 내부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죠. 이게 약간은 슬프면서도 다행인 거죠. 네. 네.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건 다행이고. 왜냐하면 조태용 원장은 지금도 거부해요. 어제도 말하는 뽐새를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도 나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체포하라는 지시했다는 거 나는 보고 안 받았어. 당신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홍장원한테. 지금까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근데 이게 사실관계만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런 네. 것들도. 왜냐하면 자신의 해석이 들어가 있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자신의 없죠. 분석이라고도 네.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의지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분석이에요. 네.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어쨌든 정보계통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 네. 뭐냐면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움직임에서 의지를 꺾고 있지 않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여러 내용들이 나오지만 네.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건 계엄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 네. 네, 이 자리에서 국회가 해제했다고 해서 계엄을 그냥 접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김용현 경질의 후임 국방장관 임명 움직임이 있었다. 네. 빨리 채워 넣어가지고 이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 네. 그때 한기호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런데 인사로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특히나 대통령 인사권자는 인사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나는 지시를 안 따랐다고 경질했어. 그런데 지 지시를 따랐던 네. 다시 말하면 계엄을 추진하고자 했던 놈들은 경질 안 하고 계속해서 놔뒀어. 그렇죠.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수사 당할 때까지. 그치.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계엄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었다. 맞아요. 예. 상당히 당연히 합리적인 추론이죠. 네, 그렇죠. 네. 실제로 그 사령관들은 수사받고 구속이 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돼서야 직위해제가 됐죠. 국방부에. 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후임도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계엄을 하고자 뭉쳤던 놈들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예. 지금 사령관들 잘려나가고 사령관 밑에서 보좌하던 사람들 군 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또 충암파가 들어오고 있다. 네. 이런 얘기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충암파 지금 안 꺾였거든요. 많이 아시겠지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방첩사 이쪽 이제 정보사 예전에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애초에 워낙 남아있던 놈들 중에 대가리만 잘려나가고 계속해서 맞아요. 남아있는 거야.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얘네들이 대행체제 가지고 가면서. 정성우 방첩사 차장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 상관을 배신하고 진실을 털어놓고 있을 뿐이지 원래 가담자였거든요. 사법모의 할 때. 예. 아, 물론 진실을 털어놓는 건 다행인 일입니다만 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여인형만 날라갔지 거의 비슷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인형 충성파가 지금 그 다음 자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아까부터 이제 많은 그 불안감이나 걱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걱정이나 불안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상 이게 아직 꺼진 불이 아니고 폭동을 하는 놈들이 있고 게다가 여당이 저따위 짓을 하고 있고 그렇죠?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최악의 결과 이를테면 대통령은 돌아오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옛날과 똑같은 짓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아, 당연히 불안하죠. 아, 그러니까 불안하죠. 이게 최악의 상태니까. 예. 그러니까 이 상태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뭔 짓을 벌이려고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그게 아마 내란죄 구성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관계란 얘기야. 맞아요. 그 사실관계까지 부정하는 거 있을 수도 있죠. 99.99999%는 아니겠지만 0.0000001%는 있지. 언제나 그런 놈들은. 근데 이게 이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양에 의해서 주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지금 여론 조작하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 맞아요. 네. 예. 분위기로 뭔가를 해보려고 분위기로. 네. 마치 대등한 분위기인 것처럼. 네. 이 분위기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쪽이 사실은 쫄린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네. 압도적으로 뭔가 밀어붙일 수 없어. 헌법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사실관계 측면에서든 명분으로든 실질로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분위기를 자꾸 동원해서 내 편이 많아 보이게 하는 거야. 심리전이거든요. 이들이 남은 건 심리전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불안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심리전으로 어쨌든 또 막 언론이 보도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언론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정말로 저런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저들이 이제는 저렇게 막 국민의힘까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정도로 저런 말들이 실제로 먹히는구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까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처럼 그러면 이게 결과가 나쁠 수도 있겠네. 그렇지. 이런 불안감을 사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홍장원 차장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김용현과 윤석열이 아무리 뻘소리를 해도 너무너무 명확한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불안감을 개별적인 재판관이나 판사에 대한 불안감, 과거 행적 하나하나 이런 걸로 투영해서 이래서 안 돼 라고 해버리면은 사실은 저쪽에서 문영배 재판관은 이재명 친구야 이렇게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논리 구성상 다를 바가 없죠.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런 불안감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 한 명 한 명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해소라기보다는 조금씩 극복해나고 저들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사실관계를 보는 거예요. 네. 네. 홍장원 차장은 보면 됩니다. 이 사람 그렇지. 과거에 국정원의 아주 골수파예요, 솔직히. 그렇지.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죠. 대공수사 국내 정보 파트 하자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홍장원 차장 과거 행적으로 따르면 이 사람 말 못 믿어요. 못 믿지. 근데 이 내란 사태에서 이 사람은 분명한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보자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봉우리 정리 잘한다. 네. 그러니까 제가 홍정원을 가져온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정작 우리는 내란 때 어떤 일이 있었지? 얘네들이 뭘 하려고 했지?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은 뭐지? 라고 하는 쪽을 경계하고 있지 않아.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안 일어날까봐 경계하고만 있지. 맞아요. 네. 어. 이러면은 외려 후방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은 판사들이 언제든 우리하고 되게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해도 이들이 그렇게 내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지경으로 이 얘네들이 벌여놓은 일이 처참하다는 거야. 맞아요. 네. 예. 심지어는 바로 홍정원의 이 움직임처럼 이 사람도 완전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꼬붕이었지 뭐. 쉽게 본인이 말하면. 어제 고백하잖아요. 네. 꼬붕 중에 상꼬붕이었지. 너무 좋아했다고 네. 윤석열 대통령을. 근데 이 사람이 잘리게까지 된 이유 뭐야?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안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잘랐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왜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본인이 잘려서 화가 난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잘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비상식적으로 이해로 잘렸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울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 왜 불안당 보면은 왜 사람 믿지 말고 상황 믿으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저는 영화에 나온 얘기지만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지.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가령 윤석열이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들은 내비둘까요? 그 미친놈이?
그치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요. 아, 그걸 누구보다 헌재 재판관들이 제일 잘 볼 거예요. 바로 근거리에서 눈 돌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거 앞에 보면서 쟤를 대통령을 복귀시킬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이게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부터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불안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이유가 심리전에 말려들면 안 돼요.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나는 여론조사를 잘 안 믿지만 어떤 분이 또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하지만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그래죠. 예, 여론조사 무시할 수 없죠. 그럼 부정선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겠다.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놈들하고 뭐가 달라. 근데 제가 이미 여론조사 번역기에서 총선 때 예방주사를 맞춰드렸듯이 네. 그때도 충분히 여론조사 문제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치. 근데 충분히 문제 많았습니다. 결과는 너무 달랐지. 네. 네. 그때 한동훈이 좋아서 날뛰고 윤석열이 뭔가 지가 할 것처럼 사과하다 말고 이런 이유가 뭐야? 네. 여론조사에서 과평가되거나 고평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에 근거한 총선의 예측을 틀리게 만들었고 네. 전략을 잘못 짜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막 특히나 언론들 움직이는 거 보세요. 제가 주변에 언론인들 만나보면 이들도 일반인과 참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딱 느낀 게요. 여론조사 영향 엄청 받습니다. 그럼 지금 심지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어떻게 생각하면 야씨 왜 이렇게 된 걸까? 말도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내부 탓으로 돌려. 짜맞춰. 네. 이재명 때문이야. 너무 몰아붙여서 그런 건가? 저 최성목은 그럼 놔둬야 되나? 한덕수 탄핵하지 말았어야 됐나? 자꾸 옛날 거 복귀하면서 뭐를 안 했으면 여론조사가 이렇게 안 나왔을까? 이거 따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네. 아니지. 애초에 여론조사가 잘못됐을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건 이미 총선 때 입증이 됐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 1000건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RDD 조사들 내가 몇 살인지 다 거짓말할 수 있고 네. 예. 심지어는 성향표 가지고 저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진보 얼마 보수 얼마는 정확한 객관적인 인구 통계학적 수치가 아니거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한 데 따라 바꿀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수치가 정확히 뭔지 우리는 모집단에 가지고 있지 못해요. 예를 들면 진보가 몇 %인지 보수가 몇 %인지 중도가 몇 %인지 몰라. 애초에 기준이 없어. 네. 네. 그러니까 이 표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뭘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그래서 인구통계학적인 성별, 나이, 그다음에 지역 이거 가지고만 보는 거라고. 근데 이거 맞출 수 있거든. 어떻게? 명태균이 한 걸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곱하기 해가지고. 명태균이 마음대로 하잖아, 마음대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러난 거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그 20, 30대가 아닌데 자동응답 방식에서 20, 30대로 내가 찍는 방안. 충분히 그거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 네. 이게 실제로 카톡으로 지령이 내려왔어요. 네. 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 경기도 남자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은 70대 할머니, 80대 할아버지가 나 20대 남자 이런 거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나 진보 이렇게 누릅니다. 그럼 사실 보수가 표집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여론조사는 못 믿을 만하다가 아니라 믿기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아니 윤석열 지지율 52%가 나오는데 그걸 믿으라고? 더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이거를 믿을 만하다라고 전제하고 전략을 짜면 그건 맞겠어 안 맞겠어? 망하지. 그냥 스스로가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뭐가 옳은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보고 전략을 짜는 게 맞지. 그렇죠? 두 번째, 이거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이제 무당층이거나 중도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내용을 잘 몰라 이 사람들은. 네. 정치 저간여층이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이 좀 이상한 뻘짓했네. 내 상식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난 잊었어. 탄핵됐대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국민의힘이 계속 뭉쳐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 1대1로 나와서 얘기가 되네 계속. 이쪽에서는 민주당은 이렇대요. 국민의힘은 이렇대요. 근데 국민의힘 쪽이 뭐 예를 들면 공수처나 이런 거 불법적으로 영장 걔네 뭐 수사권도 없고 막 그런데 그 불법적으로 영장 집행했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게 그럴 만한 사연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네. 그런 상태에서 영향을 받죠. 일부는. 하지만 지금 그들의 영향받은 그 사람들이 뭘 결정할 수 있을까? 대선 전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거든요. 영향만 받겠죠. 네, 영향만 받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마치 현실을 구성해.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못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맞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김문수 대통령 되면 어떡하지? 헌법재판소 여기에 밀려가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 게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원하는 효과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의심 가는 바지만 여론 조작을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목표가 있는 거지. 분위기로 원래 사실관계가 안 되는
놈들이 분위기로 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하세요. 탄핵될 때까지는 여론조사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릴까요? 아이, 그렇진 않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판사들 안 내버려 둔다니까. 자,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탄핵은 됩니다. 탄핵될 때까지 그럼 우린 여론조사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이게 뭐 다른 중도표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지 그건 민주당이 알아서 걱정할 거예요. 우리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리고 김문수 계속 밀라고 하세요. 졸라 땡큐니까. 차라리 나. 김문수 계속 밀라고 하세요. 네.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자꾸 반응을 해주니까 애들이 자꾸 찌르고 들어오는 건데 반응을 안 해주는 버릇도 해야 됩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언론의 책임은 굉장히 크죠. 네. 언론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평가하고 무시할 거 무시하고 네.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뻥튀기 시키고 지들도 사실 그렇게 믿어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저렇게 보도하는 거 같아요. 네. 엄청 보도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일부의 현실을 바꾸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여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언제나 강조했지만 고정돼 있는 실체가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무언가지. 그러면 만들는데 개입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거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뭘 잃어버리게 되냐? 뭘 옳다고 생각했지? 옳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이걸 까먹어.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 돼요, 잘못하면. 권영세 같은 인간들 똑같이 되는 거라고. 상황이 흘러가는데 맞춰서 내 입장을 정하게 된다니까. 네. 근데 원래는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내란 수괴를 파면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다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 너무너무 목표가 명확한 이 상황에서 고작 저런 여론조사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걱정이 되고 흔들리시면 그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제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고 물론 주변에 뭐 설득 당할 사람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활동이 오히려 생산적이지 댓글 쓰고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대댓글 쓰고 이러면서 불안감을 퍼뜨리시는 행동은 누구에게 도움이 안 돼요.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빈 구멍이 있어요. 그게 원래는 언론이 해야 되고 원래는 정치 세력이 해야 되고 원래는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고 이런 영역이 있거든요. 대중들이 아니라. 왜냐면 더 많은 마이크를 쥐고 있고 더 많은 발언권을 쥐고 있고 더 많은 공신력을 보유했다라고 믿어지는 존재들. 이들이 그걸 채워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이 실제 현실과 대충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 중간에 정보를 공급하는 자들이나 정보를 이렇게 자꾸 굴절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자들의 영향력이 있고 이걸 소수가 댓글로 또 여기에 영향을 줘. 맞아요. 지금의 여론은 바로 이 현실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권력을 쥔 자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수의 조작된 꼴통들 이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지금 현실이 많이 결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정확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망할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한번 어디가 망하는지. 저는 뭐 이제 거업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효과가 있긴 있는 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네. 자꾸 얘기하는 게 뭐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자꾸 받으면 나아지거나 그럼 비슷한 싸움에 뛰어드는 꼴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좋지만 뭐 그럴 것도 아니고 핵심은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내가 옳다는 바를 절대로 접지 않으면 된다. 네. 두 번째는 굳이 말하면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 기세가 꺾이지 말아야 된다. 네. 내 기세가 꺾이지 않아야 이 분위기, 이 위세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거든. 네. 이를테면 한편으로 저 폭도들은 왜 저럴까? 뭔가 옳다고 생각해서 저러나? 이렇게 영향받은 사람이 반대쪽에서 야, 너 진짜 상식이 없냐? 네. 말이 이런 일 못 봤어? 네. 이게 지금 윤석열이 하고자 했던 짓이야. 얘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돌아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강한 기세. 이게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흔들려. 나도 모르게 막 어떡하지? 이러면 기세에서 이미 꺾이는 거라고. 맞아. 네. 그게 한 20%의 나중에 결과를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아 좋은 분이 계시네. 전 답답하면 집회 갑니다. 집회 가세요. 또 기세 충전하는 데는 집회하는 게 없어. 거기 다 우리 편밖에 없어. 거기에 이런 여론조사 흔들린 사람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기운도 받고요. 그리고 야 이재명은 안 되라고 말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너 누구 찍었냐? 윤석열 찍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윤석열 찍은 네 머리로 이재명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찍어야겠네. 기세가 중요하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가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들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의외로 사실의 근거를 둬서 명확한 자기 판단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아니야. 네.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솔직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귀속 집단. 내가 누구하고 친하냐?
그렇죠? 영향받는 집단. 그리고 분위기, 대세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받습니다. 그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사람이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 자, 투표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닥치라고 하세요. 투표도 안 한 게 뭘? 씨. 그러면 내가 옳다고 판단했던 건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이 분위기에서 온 걸까? 아니면 나의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관계, 논리, 가치관에서 온 걸까? 후자면 좋죠. 후자면 안 꺾여 근데 당연히. 안 꺾이죠. 예. 그럼 내가 분위기에서 왔다는 거 생각하면 분위기 말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건 맞죠. 예. 그러면 좀 더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나의 어떤 태도가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그게 기세에도 도움이 돼. 전반적인 기세.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사람이 절대 다수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 저도 절대자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식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활성화라는 게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이 활성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저 사람의 상식이 나의 상식과 비슷하거나 하시고 우월해. 나도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훨씬 멋있게 상식적이야. 그럼 잽싸게 카피해야지. 요게 이제 나한테 내 상식에 영향을 주거든. 알고 보면 상식의 크기의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지. 그렇죠. 잽싸게 카피해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럼 제3자가 보기엔 비슷한 사람으로 보여요. 네, 물론 따라하는 것도 능력이 돼야 따라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불안해하실 필요, 그리고 불안하실 땐 집회를 가셔라. 아주 건설적인 결론이네요. 불안하면 집회 가세요. 그리고 잘 정리된 뉴스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저 해시TV도 좋고 STV 좋지. 아니면은 저녁에 MBC나 JTBC 뉴스 보시는 거 상당히 도움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그 명백한 내란 사태에 있어서 안타깝게 물론 많은 어른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데일리로 볼 수 있는 뉴스 중에 정말 필요한 팩트를 골라서 보도해 준 데가 몇 개 없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없죠. 네, 근데 그래서 오히려 고르기 쉬워요. 네, MBC, JTBC 보시면 그래서 이 수많은 뉴스들과 그 분위기를 좌우하는 막 여론조사 뉴스 이런 거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 예를 들어서 어제 MBC도 보면은 HID 요원을 김태호가 뽑아가지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맞아요. 이건 내란의 아주 중요한 내마. 이런 사실관계가 우리가 불안한 것을 우리 불안함을 조금 죽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정당성으로 작동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사실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게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거에 계속 증거가 되어주는 거니까 그런 뉴스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담이 뭐였죠? 아직 안 넘어갔어요. 아직 안 넘어갔어요. 네. 넘어가면 얘기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소담으로 넘어가는데 화장실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